어쨌든 소일은 안전한 완벽한 바닥재라고 볼 수 없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잡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이랑 물잡이, 새우왕 물잡이가 되겠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길어요. 몇 편으로 좀 잘라서 갈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소이랑 새우왕 물잡이는 소이를 알아야 해요. 이게 좀 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제 미리 언급을 했지만 물잡이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미생물군이 있다. 얘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일단 물잡이를 본다 이거였습니다. 왜 제가 일단 물잡이를 본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수영에서 수영을 배울 때 손이나 발로 물을 잡아요.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수영 강사들이 물잡이 할 때 뭐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흡과 같이. 근데 우리가 손으로 물을 잡을 때 이때 단순하게 물이 잡히는 순간 몸을 움직여요. 앞으로 진행을 하겠죠. 요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래서 물잡이는 완벽한 고정이 없어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잡이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은 진행형이고 이 진행형은 계속 움직이죠. 역동적인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어항 내에서는 미생물이 기본적인 양, 그 다음에 다양한 개체가 존재를 해야 한다. 그거를 일단 물잡이로 본다 이겁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있는 어항에서 미생물을 본다면 그 수 종류가 엄청나요. 그 이유는 뭐냐? 여과 사이클 단계별로 관여하는 미생물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잠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게요.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호기성 박테리아, 향기성 박테리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듣고 봤을 거예요.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호기성은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 즉 산소죠. 그 다음에 향기성은 산소를 싫어하는 박테리아, 미생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테리아, 미생물을 설명하기 위한 사용 언어, 즉 용어일 뿐이에요. 뭐냐? 본래 뜻은요, 호기성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 쉽게 증식할 수 있는 미생물이고, 향기성은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 이게 아니에요. 산소가 희박해도, 산소량이 풍부하지 않아도 증식이 가능한 미생물, 박테리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용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호기성과 향기성으로 크게 분류한 것 뿐이고, 호기성, 향기성 그 안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미생물군이 또 있어요.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얘들도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각자 먹이가 달라요. 어느 거는 입이 짧고 어느 거는 입이 커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각기 양분도 다르게 섭취를 한다. 다른 환경에서. 왜? 같은 어항에 있지만 여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산소가 많죠. 근데 바닥재가 깔려있고 어항 구석이다 이럴 경우에는 산소가 좀 덜하죠. 없진 않아요. 산소가 없는데 미생물 서식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또 요걸 다르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천만영화라고 하는 이 신과 함께 있죠. 이 영화를 보면요, 각기 지옥인데 재판하는 신들이 다 달라요. 질문도 달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벌 받는 내용도 달라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미생물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어항마다, 여과기마다 바닥재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고기마다, 그리고 사료마다 다 다른다. 조금씩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과 사이클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물잡이 얘기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표본만 꺼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항이 잡힌 물이야. 내 어항은 잡힌 물이기 때문에 최종 단계인 탈기라 과정에 있다. 이거는 완전한 모순이고 거짓이죠. 이런 얘기는 참 들으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탈지라 보통 이 얘기를 여과 사이클 얘기를 하면 꼭 나와요.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묻은 박테리아 막 얘기하는데, 그래 요것은 어항 내에 샘플링을 하나 뽑아낸 것 뿐이에요. 어항을 보면 이게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어느 한쪽에서는 암모니아 단계, 어느 한쪽에서는 아질산 단계, 어느 한쪽은 질산염 단계, 어느 한쪽은 탈지라 단계. 이게 복합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오밀조밀 촘촘해야만 물이 잘 잡혀 있다. 그리고 요것도
잡혀가는 계속 과정이지 한순간에 깰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다시 소일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참고로 소일 얘기는 제 경험하고 제 지식이 혼합되어 있다 이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소일을 이용해서 어떤 생물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슈림프를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 14년 전쯤이에요. 킹콩, 새우 킹콩을 부자 광폭에다가 엄청나게 번식시킨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아실걸요. 당시 마리당 5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떨어지는 그때 시기였는데 35,000원에 그냥 제가 분양가를 올리면요 줄 섰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바로 접었어요. 접은 이유는 말 그대로 새우와 저하고는 결이 달라. 그리고 제 체질이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구하고요. 그런 이유로 제 지식과 상식이 요즘에 하시는 분들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점은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소일은 흡착계하고 영양계로 나눠집니다. 흡착계와 영양계 이게 뭐냐? 이거는 산지에서 채집하는 흙 성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양계는 흙 성분 중에 뻘 성분이 많다. 말 그대로 흙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흙 성분이 많다 보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유기부산물, 낙엽 같은 게 썩은 것들, 오래전 동물들이 썩은 사체들, 이게 유기부산물이죠. 제가 예전에 유기물, 무기물 말씀드렸죠. 그 유기물은 살아있었던 것, 무기물은 살지 않았던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에 있는 그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게 영양계 소일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흡착계는 난석 성분이 많은 것, 모래 성분이 많은 것, 실에도 공극이 많은 것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마사토 성분이 많다? 대충 흡착계겠구나. 왜 그러냐?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었죠. 공극의 원리 요 얘기를 꼭 알고 계셔라 했죠. 그러면서 흡수율 얘기 했었죠. 흡착계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빨리 빨아들여요. 영양계보다 일단 가벼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게 제 기억으로 모스 키우기 편, 모스 활착판, 인조성 얘기하면서 제가 흡수를 얘기했어요. 이거 한번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흡착계는 물에 넣었을 때 영양분 내지 각종 미생물 아니면 물속에 부유물도 많이 있죠. 얘를 잘 빨아들입니다. 잘 머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상대적으로 영양계는 원래부터 유기부산물이 많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 산지마다, 소일은 흙이잖아요. 흙을 채집하는 산지마다 아니면 지층마다 성분이 달라서 그래요. 다만 소일은 수명이 있죠. 대충 2년이라고 보는데 영양계나 흡착계가 수명이 닿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영양계 유기부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양계 계통들은 얘가 부서지거나 소일이 수명이 다 됐다 봤을 때는 얘가 영양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영양이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은 물을 오염시키는 부산물이 됐는 거죠. 흡착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흡착이 돼 있으면 배가 불러 있잖아요. 꽉 차 있는 거 여기에 오염 물질들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수명이 다 된 거죠. 결국은 수명 다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소일 덕방할게 추천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반대를 해요. 이거 수명을 더 단축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소일은 안전한 완벽한 바닥재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맞죠. 바닥재가 흑사가 대표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 흑사 같은 경우는 영구예요. 그냥 물에 씻으면 다시 또 쓰시면 돼. 근데 소일은 고작 2년 내에다 바닥재인데 수명이 있다. 결국은 불안전하다. 맞겠죠. 어쨌든 소일의 물잡이는 일반 어항보다는 길어요. 좀 길죠. 요게 좀 몇 가지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참고로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가끔 보면은 그냥 건너뛰기로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들으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논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나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한 도움을 얻을 거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게요. 자, 수명이 있는 것은 불안전하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불안하다.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랐네요. 저도 이제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이어갑니다.